최초 가상 공간을 라이브로, 수위는 높이고 몰입감은 넘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역대급 토크. 오창석, 박성민, 백지원, 박민영, 썰통령 지금 시작합니다. 네, SBS 2025 국민의 선택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썰통령.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유미입니다. 지금 여기가 실내 스튜디오인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잔디마당에 정말 나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기분을 살려서 시원한 토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들 4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토크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상대를 향한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보죠.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 대선 때 새벽 2시, 3시까지 개표 방송을 다른 곳에서 진행했었거든요. 네. 패색이 짙어졌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상대편에 계신 분들도 본인이 후보가 아니시니까 왜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 방송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강력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 이어가시죠.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 진짜 간절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됐고 그만큼 치열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치열함 남김없이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재밌고 알차게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국민의힘 뭐 계속 듣고만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어가시죠.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10% 이상 이길 거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다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에 정말 식은땀을 흘리는 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중계가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51대 49 싸움이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호언장담을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박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얘기 조금 이따 해보고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네, 특히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대변인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불러주고 계신데 자유와 정의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아, 네. 시작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자, 그럼 아까 투표율 얘기 잠깐 나왔는데 투표율 지금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높아요. 이거 지금 뭐 국민의힘부터 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이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당이 얼마나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견제를 넘어서 탄압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은 젊은 층들이 알게 됐고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걸 많은 분들께서 목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전 국민이 고관여층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겉보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관심들이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욱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제 결과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 우리 전통 지지층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형과는 다소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좀 투표를 많이 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반박을 한번 해보신다면 투표율. 사실 저는 이번 그 대선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이요? 네. 계엄이 웬 말이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 공격.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평화롭던 12월 3일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혹시 북한이 쳐들어왔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읽어봤더니 제대로 된 이유 하나 없었던 그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는 이 불법 비상계엄의 그 충격과 공포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런 마음으로 이 투표장으로 오픈런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투표의 어떤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국민들께서
심판할 이날만을 기다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린 이 투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국민께서 지금 가장 심판하고 싶어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다. 네, 참 오랜 기간 동안 역대급 비리 혐의에 연루가 돼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내용들도 많고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건이 있는데도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이비 리스크가 되는 장면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중국에 씨에씨에 하겠다 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발언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지금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외교안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이 또 리스크가 된 상황이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특히 본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바로 적고 가면은 예, 신변 바로 보호를 위해서 출마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선 후보 지지율로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언젠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어왔었던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수많은 탄핵을 남발했다고 했는데 왜 탄핵을 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살짝 잊혀지긴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이채양명주입니다. 여기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경질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잼버리 사태 때도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 거의 임기를 그대로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저는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방송을 하다가 네. 계엄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로 바로 달려갔고 네. 국회 앞에서 제 머리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봤어요. 그리고 길을 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표를 놓고 이제 뭐 각 당의 이제 다른 생각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해보죠. 최종 스코어 예상. 자, 우리 후보가 상대 후보를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길 것 같다. 네. 각자 예상부터 뭐 이번에 민주당부터 가실까요? 네. 저는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52%. 예. 숫자까지 지금 네. 52%. 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52%, 김문수 후보가 39%, 네. 이준석 후보가 한 6%, 권영국 후보가 한 3% 전후로 굉장한 자신감.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이거 박제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정도 스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바로요. 네. 전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47%로 당선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46%로 1% 포인트 차. 0.73%의 그런 과거 네, 지난 대선에 다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과거로 하고 돌아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한 6% 정도, 5%를 조금 넘는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가 이제 1% 정도를 얻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박성민 대변인께서 평화로운 12월 3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래서 웬 말이냐라고 했죠.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평화롭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차례 줄탄핵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을 제외하고는 네. 모두 다 기각이 됐다. 네. 그걸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는데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측 두 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하실 거예요? 네, 저도 뭐 숫자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51%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를 넘었던 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기록을 좀 갈아치워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이 저는 그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수치는 40%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기느냐 마느냐일 것이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5%를 넘기느냐 마느냐 네. 이런 식의 이제 마지노선들이 다 있는 거고 목표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40%
10%를 저는 못 넘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못 넘는다. 자, 백지원 대변인. 저는 김문수 후보 45%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한다면 10%까지 가능할 것 같고 어. 그 나머지를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해서 네.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난 대선과 같은 이런 좀 접전을 예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10%를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개혁신당 관계자가 없어서 제가 반박이 안 되는데 어쨌든 10%를 넘기느냐 마냐가 사실 이번 선거의 관건이었는데 이준석 후보에게는 네 분 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거는 토론회 때문에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마지막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 본인이 이제 자책골을 넣었고 예. 그 뒤에 수습할 수 있는 시간에도 계속 본인의 말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강변하기 바빴고 저는 그게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우길 때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이 10%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완주한 이준석 후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쉽습니까? 형식상 단일화는 사실 시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투표로 단일화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이준석 후보의 발언 내용이 그 인용했던 내용이 수위가 적절했느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토론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저희 당의 지지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과 겹치지 않는 지지층의 표심을 얻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표 방지 심리가 무섭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한테 사퇴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가 중요한 이유가 선거비 보전 기준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 혹은 15%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전략하는 선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세 차량도 대대적으로 끌어왔을 것이고 뭐 TV 광고부터 뭐 이제 유세 차량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방식들을 강구를 했을 텐데 사실 뭐 2, 30억 정도 선에서 지금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전을 못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도 염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됐건 될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자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표보다는 못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박한 평가는 우리 오창석 부단장님이 네.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완주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내란 세력과 동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네.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완주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본인이 이곳 SBS도 마찬가지지만 KBS가 그 후보의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MBC는 묵음 처리했고 이거 대선 토론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하고 제가 방금 이채미 양명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명은이 원래 명품백인데 이거 국민들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많은 이제 논란을 또 한 번 이제 수면 위로 본인 스스로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던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원래 도전했었던 두 자리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부단장 이야기까지 듣고요. 자, 저희 시작부터 네 분의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 더 뜨거운 이야기는 유튜브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썰통령이었습니다. 네. 유튜브입니다. 어때요? 네. TV 데뷔 괜찮으셨어요? 좀 허리도 좀 펴시고. 유튜브니까 편하게. 근데 카메라를 어딜 봐야 될지 카메라 모르겠어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예. 너무 여기만 넣어도 네네네. 지금 저희 지금 봉수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네. 스튜디오 자체가 압도되는 게 그러니까요. 있네요. 스튜디오가 워낙 커서 어때요? 네.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이 태웠다는 느낌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방송은 돈이죠. 근데 확실히 뭔가 예. 엄청 이 TV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방송에 사실 네 분이 저보다 워낙 더 많이 그래, 하시는 우리 박성민 분들이니까. 최고는 하루 이틀 해보신 게 아닌데 왜 저런 또 너스레 방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일단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 봤고 네. 네.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이다. 어둠의 선대위원장.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네. 매우 해석된 열성적인. 말로. 예. 좀 어떠세요? 뭘로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공개 행보가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네. 뭐 좀 난감하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뭐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딱 정당인에게 두 가지 이 모셔야 될 분이 계신 거예요, 개념상으로. 첫 번째는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 둘째는 집권을 한 사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가 않죠. 그렇죠. 다만 이 정당의 과거 일부 서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오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대상으로 이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원활하게 끌어가는데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명예롭게 퇴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인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는 것과 전혀 별개로 법적으로는 파면이 되었고 그 여파로 지금 조기 대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계속해서 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 때문에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네. 선거 전략상 실효적인가? 도움이 되는가? 당연히 이런 고민을 정당인들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섭리라고 저는 그래서 봐요.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언급되는 상황 자체가 저희한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어떤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은 솔직히 뭐 윤 전 대통령 뭐 영화 보고 막 이럴 때 좀 고마워요? 아니 근데 그게 큰 터닝 포인트가 좀 된 거는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뭐 부정선거 주제를 한 영화 본 거?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 이슈로 이 조기 대선은 열리는 건 아닌데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열렸던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상기됐다. 좀 사람들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게 이제 5월 2일이죠? 5월 21일이었나요? 5월 21일. 네. 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작품을 예. 보러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었던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히 지시한 사람은 자유롭게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영화를 또 열심히 보신 게 아니고 고개 숙여 졸다가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했을 때 잠깐 깨서 보시고 네. 또 자기 당선된 모습에 좋으시다가 다시 깨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전달이 됐을 때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보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개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이 선거가 왜 열린지를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반인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반반? 반반. 네. 뭐 고마우면서도 네.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 선거 네. 운동을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열심히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심지어 부정선거 뭐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고 뭐 최근에도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메시지 정광훈 목사 집회 통해서 내셨잖아요. 네, 주말에.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지금 내란 수계로 지목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할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이렇게 뭔가 본인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굴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반성이 없다라는 거에 현 주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없구나. 네. 그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어떤 확신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뭔가 사고방식이 이제 한 번에 다 보이는 행보들이었어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보시면서 되게 열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섰던 것은 지난 탄핵 정국 동안 탄핵 반대 여론도 50% 가까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행보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당원들의 지지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투표를 직접 또 하러 가시지 않았습니까? 백지원 대변인은 별로 그런 행보들이
안 싫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싫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이제 네.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인데 그가 갖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부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네. 것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자유롭게 지금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김근식 그 전 송파병 이제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시죠. 예, 당협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됐어요. 제발 다시 구속시키라고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 아마 국민의힘 사실 안에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그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실 정도로 네. 사실은 여기 계신 두 분도 다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시지만 내심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감정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우리 당론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국회에 여러 가지 면책특권을 통해서 사실 진작 구속되어야 됐는데 구속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과자분들도 있고 예,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그런 부분들도 네. 있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얘기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요?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0초만.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뭐 선거에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먼저 반성을 해야죠. 사실 저희가 두 번이나 저희 현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만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당 역할을 똑바로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비난함에 있어서 남일처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발언들은 굉장히 경솔하고 정작 정권과 대통령이 힘들 때 본인들이 뭘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님 지금 귀가 상당히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좀 사실 상대적으로 선거를 편안하게 치렀지만 그래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왜 굳이 이러시지? 약간 이런 순간들도 솔직히 있었잖아요. 언제요? 아니, 없었어요? 언제죠? 우리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네, 아니, 네. 예를 들면 굳이 이재명,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네. 가만히 계셔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는 판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뭐 어떤 본인의 뭐 설화? 사실 이제 후보는 이번에 이제 전국 선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 4번이 넘게 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예비 경선 전국 선거 한 번 하고, 네. 본 후보로서 전국 선거 한 번 하고, 당대표 2번 하고, 이번 선거까지 하면 5번이네요. 이렇게 전국 선거를 많이 해서 사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워낙 기세가 좋았고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캠프에서도 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오프라인 유세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더 말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 왜냐면 얘기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워낙 또 짧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네. 아주 짧게 거기까지 나와주신 소중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말을 많이 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건 쉽죠.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떤 캠프 인사로서 확신, 이번 선거는 됐다. 네. 이번 선거는 그런 그 확신은 언제쯤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네. 고지에서 어떤 네. 선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건 맞죠. 왜냐하면 길책 사유를 윤 전 대통령이 제공을 했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선거를 시작하는 건 맞지만 네. 누차 내내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끝까지 이거는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 단위에서 계속 분석을 할 때에도 이게 결국 투표 날이 되면 박빙으로 가는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추이가 나타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언제 이게 됐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투표가 몇 시간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얘기 끝까지 요 얘기만 끝까지 들을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하셨어요. 예. 문재인 정권 때 단죄와 심판,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호기롭게 집권을 했지만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막상 바꿔보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뭐 일자리 문제, 공공기관 문제, 뭐 탈원전 문제 그런 식으로 연달은 정책 실패들이 있었거든요. 국민들께서 아니 민주당은 국민의힘 악마화만 하지 정작 민주당 스스로 수권 능력을 뭘 입증을 했지?
이런 물음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차라리 커피값 이런 거는 저는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호텔 경제론, 사실 이런 거는 국정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인지안 정책이라는 것은 이 미국 대공황 상태에서 정말 공급 과잉일 때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데. 네. 깊지만 30초 안 하겠습니다. 네. 공급 과잉일 때 이제 제가 살 수요를 겁니다, 지금. 촉진을 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했던 정책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도 아니고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족족 수출시키면 됩니다. 내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안 맞아요. 그런데 2017년에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 모델을 지금 지적을 받았으면 아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다. 내가 공부를 더 했더니 달라졌다.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국정 알겠습니다.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네, 쌓을 저희가 지금 우리 또 좀 이따가 언제 텔레비에서 또 저희를 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어깨도 불시에 좀 가는 펴고 거군요. 예,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 10초만 할 수 없나요? 30초, 10초만 하세요. 네, 지금 저는 특히 외교 정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대중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또 중국 대상으로 CSE 하는 게 뭐 잘못된 말이냐는 등 그거는 스스로 꺼내오신 이슈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드릴게요. 저희 또 다시 TV 썰통령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유튜브 썰통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